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결국 다시 한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행정 통합을 두고 일었던 논란들 먼저 살펴보고요. 대구 급식 노동자 중 최소 11명이 폐암이 확진돼 노조가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짚어봅니다. 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에 채용된 이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현재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지난 26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언론 브리핑을 갖고 행정 통합과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대구시는 28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 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경북도는 대구시가 밀어붙이는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공론을 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입장차는 있지만 쌍방 간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홍준표 시장이 전격적으로 무산을 언급하면서 통합 논의는 동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특히 28일엔 대구시가 경북도의회 의장을 향해 홍 시장에 대한 막말을 이유로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러서 상처뿐인 통합 추진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평가처럼 상처만 남은 통합 추진이 되어버리는 모습인데요. 봉합이 가능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통합 논의는 물론이고 양 지자체 간 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경북도의회는 대구시의 의장 사퇴 촉구 입장에 즉각 대응해 홍 시장의 막말을 지적했고, 홍 시장이 사퇴하면 의장도 사퇴한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안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날선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역시 녹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홍 시장은 주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대구 경북 특별시로 덜컥 합의해놓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는다며 경북 탓을 이어갔습니다. 네, 교육당국이 실시한 폐CT 검진 결과 대구 급식 노동자 11명이 폐암에 확진됐다고요. 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2022년부터 매년 폐CT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폐CT 검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대구에서 폐암을 진단받은 10명의 학교 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 8명이 승인됐고 2명은 불승인됐는데요. 노조는 아직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1명을 더해 현재까지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 중 최소 1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해서 조리 실무원 충원, 배치 기준 하향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공채에서 부정하게 채용된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 단독재판부는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A씨의 위계 공무 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1년 A씨가 응시한 공채에서 일부 국악학과 교수들은 A씨에게 유리하게 심사 기준표를 바꾸고 다른 응시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학과장 등 교수들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지원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